이번 시간에는 캔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에 있어 가지고요, 백지 상태에서 가장 먼저 캔들이 하나 딱 생기죠. 이 캔들들이 움직이죠. 이러면 뭐다? 상승 추세. 캔들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락 추세. 만약에 캔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다, 비추세. 그 다음에 캔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건 뭐다? 파동.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캔들입니다. 캔들. 그 다음이 추세예요. 그 다음이 파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건너뛰고 보조지표, 스킬, 기술 이것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2차 방정식 그것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캔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아셔야 될 부분, 이 캔들 하나 중요성, 이걸 좀 강조를 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에는 상승 반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추세가 하락한 이후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의 캔들이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승 반전형 캔들 중에 첫 번째 상승 장악형 캔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캔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음봉입니다. 근데 이 음봉의 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이 시가를 감싸는, 이렇게 감쌌죠. 이걸 상승 장악했다 해서 장악형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어떠한 캔들의 가장 마지막 캔들을, 장악한 캔들을 상승 장악형 캔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보다 조금 약하지만 관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관통형도 써요. 이 관통형은 이 음봉의 꼬리는 제외한 시가와 저가의 센터, 이 음봉의 정확하게 센터를 올라타는 양봉, 이걸 관통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상승 반전형으로 활용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좀 확실하게 상승 장악형,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장악형은 하락 추세에서 이 음봉 몸통이 다음 양봉 몸통에 완전히 감아졌을 때, 쌈 싸먹듯이 이렇게 완전히 감아버렸죠, 음봉을. 이럴 때 상승 장악형, 이제 상승 반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의 조정 구간이 끝나는 지점, 어떠한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겠죠. 이게 조정 구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상승 장악형이 주로 출현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저 패턴이 나오고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의 끝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차트로 보시도록 할게요. 나스닥 60분입니다. 쭉 하락을 하고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음봉이 있는데 그 다음 양봉이 완전히 감았죠. 긴 양봉이 나왔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이러한 양봉이 나왔다. 이게 바로 상승 장악형이다. 이 이전에는 없죠. 근데 어떠한 저점에서 상승, 이제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라인이 이제 매수로 볼 수 있는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 중에 조정이죠.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구간의 끝자락, 최하점은 아니죠. 상승하고 있는데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서 조정이 끝났구나, 이제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라인 정도가 캔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피면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상승 장악형. 이러한 캔들의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매수냐 매도냐. 이럴 때 캔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망치형 캔들입니다. 망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망치형이에요. 이것도 상승 반전형 캔들입니다. 쭉 하락을 해 오다가 아래 꼬리가 이 몸통보다 적어도 3배 정도는 돼야 돼요. 3배. 이 몸통 크기의 3배 정도. 그러면 꼬리가 길면 길수록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캔들의 색깔이 양봉이어야 돼요. 그러면 망치형으로서 이제 상승 반전될 수가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매도로 대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몸통보다 길어야 돼요. 보통 작아도 2.5배에서 3배 정도는 되죠. 그리고 몸통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몸통이 양봉이었을 때에만 상승 반전 신호로 본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쭉 캔들이 내려오다가 강한 음봉이 나왔죠. 망치형 캔들이 꼬리가 어마무시하게 길죠. 그리고 몸통도 어느 정도 두툼하죠. 그러면 이 자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캔들이 나왔네. 적어도 매수로 확신을 못 하더라도 이제 매도가 멈추는구나 판단을 하시고 매도는 자제를 하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샛별령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강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러한 캔들 그리고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상승 반전용으로 봅니다. 보통 3개의 캔들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게 세트입니다. 원래 이걸 샛별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샛별 이렇게 불리는데 실제 차트에서는 가운데 캔들이 3개 이상 그러니까 저렇게 음봉으로 나오고 덧지도 나왔다가 또 팽이형도 나왔다가 다시 또 덧지 나왔다가 다시 또 캔들 뭐 조그만 거 나왔다가 그러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하나, 둘, 3개뿐만이 아니고 이게 가운데가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시장에 맞춰가지고 요 캔들과 요 캔들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 캔들은 음봉이고 가운데 캔들은 팽이형 몸통은 두껍고 꼬리가 짧게 나온 게 팽이형입니다. 그 다음에 덧지형 시가종가가 똑같고 십자가 같은 형태의 덧지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망치형 거꾸로 된 이러한 형태가 영망치형이에요. 다양한 캔들이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캔들은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스스로 찾으려고 움직이는 캔들 사이에서 세 번째 마지막 이 캔들이 최소한 첫 번째 음봉 떨어졌던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은 올라타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 양봉이 그냥 쬐깐하게 이 정도로만 올랐다? 이건 상승 반전용으로 아직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건 뭐다? 이 시가보다 더 높은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확실한 상승 반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덧지형 비슷하게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 양봉이 어떻습니까? 이 음봉의 센터 위를 충분히 올라서는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매수가 된다. 그리고 나서 상승 반전형이 됐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공부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 망치형과 교수형이라는 캔들 하나의 캔들로 장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무기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립니다. 망치형하고 교수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요. 또 고점과 저점에서 출현을 많이 합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캔들이 어디에 발생하느냐 발생 위치에 따라서 망치형이 될 수도 있고 교수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발생됐을 때 우리가 망치형, 고점에 발생됐을 때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교수형하고 망치형이 발생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분부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반전 패턴 중에서 즉 고점과 저점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갈 때고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갈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망치형인데요. 전체 길이 중에서 몸통이 꼬리에 비해서 작아야 됩니다. 꼬리가 길어야 된다. 망치형이라는 뭐예요? 주가가 위에서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쭉 빠졌다가 긴 꼬리를 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매수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망치형은 봉 색깔은 저점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양봉이만 좋지만 음봉일지라도 끝에서 긴 꼬리를 달고 저점에서 발생되면은 중요한 전환의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망치형이 있는데 영망치형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꼬리 위치가 틀린 거예요. 이 망치형은 저점에서 매수를 받은 거고 영망치형은 하루 움직이면서 위로 갔다가 살짝 눌러주는 패턴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둘 다 저점 바닥에서 출현해야 어떤 매수의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에 최소한 2~3배 더 길어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는 가급적 없는 게 좋지만 윗꼬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랫꼬리와 몸통의 저점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 패턴이 발생됐을 때 저점이나 꼬리가 깨졌을 때는 뭐예요? 그 패턴이 깨졌다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셨다라면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승 중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하락 중에 저점에서 바닥에서 이런 패턴이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발생됐을 때 지지선이 있는 어떤 차트의 보조 지표를 꼭 한 가지씩 갖고 계셔라. 그래서 망치형이 발생됐을 때는 가급적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요. 5개 정도 캔들을 확인하시고 그 구간에 가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반대인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장이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밑에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거죠. 매수 에너지가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매도를 들어가시는 부분보다는 캔들을 2개에서 한 5개 정도 확인하시고 진입하는 게 좋고요. 이 캔들이 발생되고 포인트를 꼭 아셔야 되겠죠. 이 포인트가 발생되고 그 다음 봉에서 시가가 몸통의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서 매도 힘이 실려서 그 다음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통 아래 종가 형성되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요 망치형하고 교수형을 대응할 때는 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하락 중에 망치형 발생하는 걸 보시고 교수형은요 상승 중에 요 부분이 나오는 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기울기 부분을 판단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은 하루에도 요 부분들이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많이 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잦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장에 주는 부분 안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망치형하고 교수형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전 매매 대응했는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락 추세 중에 망치형이 발생됐죠. 몸통이 발생되고 2배 이상의 긴 꼬리가 발생됐잖아요. 강하게 떨어지다가 누군가 강하게 받쳐준 거죠. 그 다음에 발생되고 나서 캔들 2개에서 5개 사이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반등하고 눌러놓고 이렇게 해서 3%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가까운 수익이 이 부분이 발생돼서 매매할 수 있었고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 중에 고점이나 저항권에서 이렇게 몸통이 발생되고 긴 꼬리가 몸통의 2배 이상 꼬리는 발생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짧은 게 좋죠. 그 다음에 발생되면은 2개에서 5개 캔들을 확인하고 저항이 나오면은 매도 쳐서 여기서 발생돼서 쭉 내려와서 3%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까지 수익 나오고 저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한 샛별령이 출현하면서 반대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매하는데 우리가 저점과 고점에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케어드리고 있는 캔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회선도 마찬가지 망치형은 뭐예요? 하락 중에 발생된다. 하락 중에 저점에서 어느 순간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캔들을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할인 매수해라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2평이 됐든 다른 보조 지표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OK 차트에 스토캐스틱에서 세밀하는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됐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수 들어가서 짧게 25만 원부터 길게 200만 원까지 최대 300틱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됩니다. 50분 정도 걸려서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 한 계약으로 수익 나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 상승 중에 강한 매수세가 마무리되고 누군가 강하게 매도를 친 거죠. 2개에서 3개 이상의 캔들을 기다려서 진입을 해서 짧게 2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130만 원까지 더 내려갔을 때 파동 타고 1파, 2파, 3파 이런 파동을 타면은 200만 원 이상 수익도 한 계약으로 낼 수 있는 게 이 캔들 패턴 매매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왼쪽 화면이 바로 양봉, 오른쪽 화면이 바로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양봉이니까 제일 아래 꼬리가 저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통 제일 하단이 시가, 몸통 제일 상단이 종가, 그 다음에 윗꼬리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꼬리를 바로 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봉은 어떻게 또 시작이 되냐? 거꾸로 내려오는 거니까 윗꼬리, 아래꼬리는 변함이 없어요. 고가, 저가. 근데 몸통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상단이 시가가 되고요. 몸통 하단이 종가가 된다. 요 2가지 원리만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실전 매매 바로 적용 가능한 캔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이제 종류와 용어 설명인데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죠. 장대, 양봉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매수세가 강할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고 장대, 음봉은 뭘까요? 매도세가 강할 경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올 때 우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제가 이동평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 내려간다는 건 어때요? 매도세도 이동평선에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수세는 이동평선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우리가 장대, 양봉일 경우에 진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밑에 저점 근처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 강한 추세로서의
전환, 즉 매수세로 전환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겠다. 한 90% 이상 신뢰도가 높겠다. 요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는 장대 음봉은 또 뭐가 될까요? 고점 근처죠. 여기처럼 고점 근처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되고 이동평균선의 우하향을 했을 경우에 신뢰도가 가장 높겠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진입을 웬만하면 자제해라.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장대봉을 사용을 하셔야지, 그 외의 경우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 왜? 되게 리스크가 클 수가 있으니까요. 장대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상승 패턴형이 있고 하락 패턴형이 있는데, 일단 상승 패턴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캔들이 어때요? 빨간 게 있죠. 몸통이 빨갛죠. 이렇게 빨간데 요거는 전혀 무시를 하세요. 이게 빨간 게 나오면 무조건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망치 캔들, 이제 망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망치가 몸통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망치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망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망치는 망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죠. 아래 몸통이 있어서 영망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우리가 출현됐을 때 수익을 내느냐? 이게 중요하죠. 가만 보세요. 여기 있죠. 하락에 있을 때, 저점 근처에 있을 때, 출현이 됐을 때 상승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 색깔은 전혀 무관하다. 이거를 똑같아요. 제가 이동평균선으로 같이 활용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여기 샘플로 우리가 단타 매매를 주로 많이 하니까 5일선을 먼저 보자고. 5일선 여기 이제 꺾이죠. 35도 깎이면서 정확히 망치형 팬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앞전에 배웠죠. 어쨌든 장대 양봉, 조금은 크기는 작지만 어떻게 장대 양봉이 출현이 돼 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그런 장대 양봉이 출현될 때는 상승의 전환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영망치가 나왔죠. 영망치 가만 보세요. 근데 색깔은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유형만, 우리가 어떤 모양만 신경 쓰면 된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동시에 출현이 돼서 여기서 캔들선이 전환이 되면서 5일선이죠.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되고 안착이 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즉 21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이제는 여기서 진입할 때, 즉 캔들은 진입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추세를 내가 계속 수익을 내겠다, 그럼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캔들은 보지 마세요. 쭉쭉쭉 그 방향으로 가면 이게 원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정배열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등등등등 똑같은 차례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캔들을 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매할 수 있겠다. 그렇게 첫 번째 상승 반전 패턴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산병이라고 있습니다. 적산병. 적산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수로 일단 보는 거예요. 빨간색 캔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매수 유형의 캔들이, 빨간 캔들이 동시에 세 개가 연속적으로 출현됐을 때 상승 반전형 패턴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5분봉 기준입니다. 1분봉 기준이 아니고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이것도 말 그대로 똑같아요. 매수로 가니까 제일 안정적인 자리가 어딜까요? 결국엔 저점 구간이죠. 여기처럼 똑같이 적산병 캔들이 출현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캔들만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캔들은 진입 포인트를 파악할 때 쓰는 진입 타점이다. 이해하시고 그거는 계속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시면서 그 추세로 수익을 이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복병이 하나 있어. 어떤 복병이 있냐? 고점 근처,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죠.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구간들. 이런 데서는 단기적인 어떤 적산벽이 출현이 된 거지,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고 잘못 판단을 들어갔다가는 몇 번 올라가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을 만나면서 추세가 변화가 되면서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는 이 구간들에서는 절대 사용을 하지 마라. 단기 고점이다 생각하고 사용 굳이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짧게 먹는 생각을 먼저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상승 패턴에서 알아봤고요. 이제 하락 패턴을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똑같아. 아까랑 비슷한 게 있죠. 이게 망치 같은데 색깔만 바뀌는 거야. 이것도 망치 같은데 색깔만 바뀌는 건데 이름만 좀 바꿔줘요. 이름만.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약간 망치 같은데 교수형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걸 교수형이랑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영망치가 이제 유성형이라고 생겨서 유성형이다. 요거 하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건 언제 출혈할 때 우리가 수익을 내느냐? 아까는 뭐예요? 망치, 영망치는 저점 부분인데 얘는 고점 부분이란 말이에요. 고점 부분에서 이런 캔들이 출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딱 나왔죠. 여기가 유성형 캔들 나왔고 여기 교수형 캔들 나오고 여기 유성형 이제 출현이 됐죠. 쌍봉이 나오면서 5일선 헤드 크로스가 딱 나왔죠. 20선 뚫고 내려왔죠. 5일선은 쭉 내려오고 21선도 쭉 해서 계속 우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엔 21선이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도 똑같이 5일선, 21선을 같이 활용하시면 신뢰도가 높은 하락형 캔들 패턴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락 패턴. 아까는 뭐예요? 적산병인데 흑산병은 말 그대로 파란 캔들, 매도형 캔들이 동시에 출현이 됐을 때 이게 바로 흑산병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매도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출현이 될까요? 적산병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고점 은터죠. 고점 은터에 정확히 3개의 캔들이 출현이 됐고 여기서 3개의 캔들이 출현이 됐지만 아까 배웠던 거죠. 쌍봉이 출현했던 확실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 되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아까 똑같이 여기도 적산병이라 저점 근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갔다 판단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시더라도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도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도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십자형 도지형이라니까 일자형 도지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몸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몸통이 별로 없고 시가종가 갖고 매수 매도의 방향이 절대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떨 때 좀 많이 출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방향이 안 정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형이고 일자형이라는 건 호재, 악재 시에 이런 캔들이 출현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십자형이 나오죠. 십자형. 방향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캔들만 봐서는 내가 모르죠. 제가 이동평선 안 거놨어요. 안 거놨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동평선 거놔서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럼 이동평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도지형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정확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여기 또 일자형 도지형이 딱 출현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동평선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아 여기 꺾이겠구나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일자형 도지형이 나왔는데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여기도 십자형 도지형 캔들이 출현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동평균선을 따로 떼서 캔들만 매매하면 백전백패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처음에 강조하는 거예요. 캔들 매매하시는 분들 이거 간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샛별형이라는 게 샛별명. 무슨 얘기냐? 음봉하고 양봉 사이에 이렇게 샛별, 별 모양의 양봉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이 처음에 나왔을 때 50% 이상 관통했을 때 그때 우리가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어떤 구간에서 출현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샛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5일선 각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정확히 나왔죠. 샛별형이 나오면서 50% 이상 관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확실하게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샛별형을 통해서 수익을 또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이건 석별형이라고 그래요. 석별형. 그럼 이걸 어느 구간에서 출현이냐 거죠? 어느 구간. 즉 고점 구간. 요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고점 구간이니까 여기서 정확히 50% 관통을 해주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걸 우리가 이해도를 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5일선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석별형, 그 다음에 별형은 반대의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 되겠다.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